어제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빗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청와대도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자영업 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 자영업 비서관이시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과 함께 최근의 자영업 불황 원인과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태연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자영업 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셔가지고 좀 한 달도 가량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한 달 조금 덜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뭐 좀 정신없이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한 몇 개월 된 것처럼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어제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취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현장 방문을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찾아다니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여건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접촉면을 좀 키워가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또 만났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어제 뭐 집회를 하시긴 했지만 또 집회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던 것과 청와대에 와서 자영업 비서관 입장에서 이런 현장을 좀 바라보셨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이제 더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이를테면 제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저를 중심으로 하는 고통과 그 주변의 고통만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의 고통이 보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정부에서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길들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은 그 대통령께서 직접 자영업을 중요하게 보시고 독자적 영역으로 비서관까지 두셨거든요. 뭐 자주 대통령을 독대할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여쭙고 싶거든요. 뭐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정책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7월 23일에 그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처음 꺼내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영업이 그 기업과 노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 정책 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영업 비서관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자영업 영역에 대한 그 중요한 생각 이게 발표가 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 자영업 비서관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천적으로는 그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 직접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종합적인 자영업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것도 얘기하셨고 또 불공정 관행이나 갑질을 근절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셔서는 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분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에서 뭐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드신 건데 처음 이 자리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 자영업 비서관을 둔다고 할 때 일단은 굉장히 고마웠고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게 굉장히 어깨를 무겁게 했는데 또 어쨌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 왔었는데요. 하나의 소명 중에 하나로 그 가는 길에 큰 소명이 또 떨어졌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기운을 내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힘들 텐데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인천 부평에서 30년간 직접 이불과 이 그릇을 판매오시던 자영업자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했을 때 느낌 또 이제 주변의 반응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이 여쭙 게 많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장 그 중요하신 분이 제 어머니신데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냐는 반응이셨죠. 예, 그거 힘들게 왜 자꾸 힘든 길을 가냐 뭐 예. 이러는데 뭐 그거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이시고요. 또 이제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면서도 기대가 크시죠.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고민해서 나한테 자꾸 바라지만 말고 오히려 나한테 많은 것을 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사는 길을 같이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언론 인터뷰에 비서관 자리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셨나요? 이 자영업 비서관은 사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지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자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특수하게 생긴 것이죠. 결국은 자영업자 비서관이 이런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영업자 비서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또 들어와서 생각이 살짝 변했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자영업자 영역이, 자영업 산업 영역이 이제 중요한 산업 정책 영역으로 대통령 말씀처럼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극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주체적인 요건으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이 부분이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서관 자리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한 5가지 정도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간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다는데 자, 요구하는 것들 핵심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당장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담과 하중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것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자영업자들하고 주체들하고 같이 찾으려고 하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업종 규모 뭐 다 이렇게 지역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규모 업종 하나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걸 다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등 적용제 자체가 그 수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 논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예. 근데 저는 그 논점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서로 그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그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있는 그 논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런 논쟁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자영업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차등 적용제의 타당성을 그 전에도 뭐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제가 자영업 비서관으로 온 상태에서는 자영업자들끼리 좀 모여서 그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 입장은 아니고요. 자영업 비서관의 입장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자영업자 비서관으로서 그 정도의 논의는 자영업자들하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자영업자들 간에 서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합친 다음 이 관련된 것을 법안으로 하던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이것은 사회적인 그 합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차등 적용은 노동자들이 또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차등 적용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차등 적용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그 문제들 중에 차등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기준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차등 적용의 대상 중에서 노동자의 경우 차등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그러면은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따르잖아요.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들을 동시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차등 적용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고민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고 차등 적용을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그 차등 적용과 관련돼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고민의 결과로 그게 나왔고 그 나온 결과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지만
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거 좀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위기의 수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힘든 이런 불황의 구조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불황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불황 때문에 최저임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어떤 자영업자들의 불황은 사실은 시장의 과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 과잉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자영업자들 숫자가 많은 게 있고 예. 하나는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또 과잉이 예. 있는 거죠. 근데 중소상인들이 많은 과잉은 사실은 산업에서 이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의 과잉은 사실은 자본의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축적을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골목까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가 그 어떤 과잉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중소상인의 과잉은 산업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대기업의 과잉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 이윤율의 그 정당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그 한 70%를 상품대로 가져가고 또 남아있는 그 30% 중에서 작게는 3대7, 많게는 6대4의 비율로 가맹비로 가져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걸 인건비까지 감당을 하려니까 이분들이 그 인건비 상승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윤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비용까지 합하면 뭐 사실상 0.7%에서 0.8%의 수수료 체계를 낸다 그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은 2% 내외의 고율의 수수료를 내니까 이런 불공정성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타난 뭐 임대차 상인들의 그런 그 어려움 300만 원 받다 1,200만 원 내라고 하는 이런 윤리를 거의 상실한 이런 부도덕한 그 임대차 어떤 관행들 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힘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의 수면은 거의 턱 밑까지 온 거죠. 예. 그 상태였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7, 8%가 오르니까 이게 수면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개의 방식은 예. 하나는 지금 당장 차등 적용제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그 이 수면을 낮추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커다란 턱 밑까지 온 위기의 수면을 배 밑까지 확 낮춰야 되는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업들이 많이 공룡화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건 예, 사실 좀 심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제가 취재 현장 가다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대기업과의 상생 얘기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실제 예. 상생은 정말 이게 뭐라 할까 허울 좋은 거 껍데기죠. 실제는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예, 예. 당장 뭐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생하게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현실적인 양보를 해야 되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을 그러니까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물론 아까 대기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그래서 좀 공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기업은 뭐 마치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이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노동자, 그다음에 대기업이 공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등 적용제의 문제도 노동자와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양보할 영역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대기업들의 시장 과잉 진입이라든가 독점화라든가 이윤율의 지나친 그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기업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대기업을 꼭 투쟁 대상으로 봤지만 어떤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볼 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과의 경쟁업체가 아니고 알고 보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임노동자로 있는 부분들이 한 1,000만 명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가족까지 하면 한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까지 되는데 이분들이 급속한 속도로 무너지면은 이분들이 소비 시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소비 시장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그 생계를 유지한다고 이분들이
자영업 시장에서만 물건을 소비하지 않아요. 대기업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대기업의 그 유통 그 센터들을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70~80%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무너졌을 때는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공생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이제는 생각할 단계가 됐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고 대기업들이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조금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좋은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많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목 시장이 죽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 문제도 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의 격차는 이렇게 단순하게 중소자영업자와 대기업 간의 자기들의 경쟁으로 났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이 자본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죠. 이겨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1,000만 명이 거기서 먹고 살고 가족까지 합하면 2,500만 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복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그 1,000만 명 그 시장은 고용 시장이기도 하고 일자리 안전망이면서 복지 안전망이에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계 부채가 한 700조까지 가는데 자기들이 빚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복지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영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전통 시장 같은 경우도 그거 살리려고 애들 많이 쓰고 예. 있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주고 있어요. 단지 그 대규모 대형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중화되어 있는 대자본을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켜져야 될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지난 22일 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와 청와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좀 부족하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더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나오셨으니까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 자영업자 비서관이 나와서 이렇게 마음에 딱 떨어지는 얘기를 지금 당장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고요. 또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예. 어떤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식구가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려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예. 봐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또 자영업자 편만 들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자영업자 문제가 잘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예. 이 정부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 대기업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쓸 것이니까 열심히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